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입니다. 바로 CES 2026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앞서 저희 이제 추동훈 기자님 함께하는 코너에서 현장 취재기 다녀오시자마자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소비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고 반영해 가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신다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올해 CES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AI 활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집중했다면 이번 CES에서는 AI가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가 전면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즉 기술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활용 경쟁으로 단계가 넘어갔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이 CES가 더 이상 소비자 가전 위주의 전시회가 아니라 AI, 반도체, 로보틱스,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 대 산업 기술 전시회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AI가 단독 기술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산업에서 물리적 하드웨어의 핵심 두뇌로 자리 잡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움직이는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지컬 AI는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던 인공지능이 로봇, 자동차, 정말 이런 물리적으로 예. 의료, 미용기기처럼 실제로 몸을 가진 형태로 구현되는 AI를 의미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AI를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기구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체로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기업이 만든 만드로의 로봇 의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 로봇 의수는 수천만 원대 가격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장비였는데 만드로 이 회사는 3D 프린팅 기술이랑 모터 기술을 결합해서 가격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수준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도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이번 CES에서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네. AI가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삶의 불편을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방금 이제 한국 기업이 만든 로봇 의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CES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다면서요? 네, CES 2026에서 한국인 정말 뚜렷하게 존재감을 어필했는데요. 네. 미국 세일즈포스 벤처스 야마나카 쇼 책임 투자자는 한국은 AI와 로봇 분야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뭐 반도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제조 역량까지 함께 이 모든 걸 다 갖춘 것으로 강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실제로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중 약 60%가 즉 168개사가 한국 네. 기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권위 있는 최고 혁신상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요. AI 분야에서는 총 15개 수상작 중에 14개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AI 활용 기술과 산업 적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 이 한국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크게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용어가 이번 CES 2026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우리가 어떤 뭔가 정보 처리를 할 때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네. 이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 보고 컴퓨터가 더 똑똑하니까 처리해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핸드폰 내 손 안에서 처리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요즘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가 있는데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거 뭐 스마트 에어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온도에 따라서 본인이 켜고 꺼지고 이런 똑똑한 두뇌를 이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게 네. 결국 이 기기 자체에서 판단과 처리를 수행하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데요. 이 변화 자체는 이제 반도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암바렐라라는 미국 기업은요. 4나노미리 공정을 적용해서 네. 이런 거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비전 칩, 한마디로 시각적 정보까지 처리하는 칩을 공개해서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저희는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처리된다라고
라고 하면 결국 보안 이슈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예민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그 카메라 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뭐 냉장고면 그냥 냉장고 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뷰티 분야. 네. 뷰티 분야에서 AI 기술 적용이 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번 CES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예. 한국 콜마는 스카 뷰티 디바이스, 한마디로 뭐 이제 흉터 뷰티 디바이스죠. 아. 라는 말로 이제 CES 뷰티 부문 최고 혁신상도 수상했는데요. 예. 이 기기는 상처 부위를 앱으로 촬영하면서 AI가 이를 분석해서 상처에 맞는 치료제를 분사해주고요. 이후 요 상처 부위의 색상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다시 분사해서 치료와 커버,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수행을 보여줬고요. 네. 아모레 퍼시픽도 MIT 연구팀과 함께 스킨사이트라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AI 센서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면 뭐 수분 부족이다, 영양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피부 노화 원인을 측정해 주고요. 앱을 통해서 맞춤형 관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요거를 또 삼성전자 AI 뷰티 거울과 함께 탑재된 걸 보여줘서 예. 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뷰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생 그리고 화장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네요. 네,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화의 원인이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수분이 부족한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춤으로 또 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잠을 덜 자서 푸석해졌는 건지 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기가 건조해서 건조한 건지 네. 나한테 수분이 부족한 건지 네. 그런 걸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행보를 열심히 이제 선도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 중에 로레알이라고 화장품도 있는데 뭐 헤어케어, 염색약 이런 걸로 이 머리카락 제품들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예. 2016년도부터 매년 이 CES 가전쇼인데 어떻게 보면 이 뷰티 회사가 계속 참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뷰티 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린 항상 사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뷰티 제품도 정말 사람에 어떻게 최소한의 데미지를 줄까라고 해서 고데기 많이 써보셨나요? 이 헤어 디자인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 이렇게 컬 꾸불꾸불하기도 만들고. 하고요. 네네. 아주 빳빳하게 펴기도 생머리도 하고. 펴주기도 하는데 네. 이거가 원래 뜨거운 금속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라이트, 이 어떻게 보면 이 빛이죠. 네. 라이트를 통해서 적외선 기술을 활용해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쭉쭉 펴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도 이 빛을 통해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활용해서 잔주름, 탄력 저하, 피부톤 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도 선보였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뜨거운 금속판으로 이 머리카락을 대는 대신에 네, 빛을 이용해서 쭉쭉 펴준 거죠. 펴주면서도 모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군요. 이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리카락 손상도 그렇지만 그 금속판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걸 식히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분들은 이제 물에다 이렇게 식히기도 하고 막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개선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관심을 많이 끈 부스라고 해야 될까요?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소비자 가전 박람회가 아니라 정말 카 모터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가장 핵심이 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자동차 그쵸. 부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정말 빠른 전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결국 차를 운전하는 조작하는 존재에서 차 안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의 사용자다라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CES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회사가 거의 같은 시간에 키노트를 진행한 점은 약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현대차가 공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라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를 드는 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30kg에서 50kg까지도 정말 다 들고 움직임도 굉장히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넷이 선정한 베스트 오브 CES 2016 최고 로봇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SDV가 뭔가 했더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Defined 비클의 네. 약자니까 한마디로 뭐 움직이는 컴퓨터?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에 이 컴퓨터가 있었어가 아니라 네. 나는 컴퓨터를 샀는데 이게 움직이네? 네, 맞습니다. 나를 태워주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어떤 기술 흐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로보틱스, 에너지, 웨어러블 각각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클러스터로 묶여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결합은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나오는 이제 큰 전환기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CES 2016에서는 스마트 안경형 디바이스가 차세대 핵심 디바이스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029년, 2030년쯤 되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안경형 디바이스가 명령을 수행하는 환경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뭐 그 메타나 이런 네. 데서 나오는 것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게 가벼워지고 익숙해지고 네, 예뻐지고 예뻐지고? 있고요. 얼굴에 이제 오. 써도. 이제 머지않아 또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CES 2026을 좀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CS 2026에서 확인된 변화 중 하나는 소비자가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점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복잡한 설정이나 조작 없이도 기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구조가 강조됐습니다. 네. 뷰티 기기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직접 분석하고 치료와 커버까지 자동으로 이어졌고요. 모빌리티와 로보티스에서도 사용자가 세부 기술을 일일이 설정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AI가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 2026은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올해 CES가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CS 2026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기술이 이제 신기함을 넘어서 내 삶에서의 쓸모를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AI는 보여주기식 기술을 넘어서 소비자가 먹고 입고 이동하고 꾸미는 일상 전반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지 않아도 기기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CES 2026은 그 변화의 출발점은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겠다. 네, 우리 그렇군요. 옆에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